안녕하세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주신구입니다. 현재 그 아산병원 사건이 지금도 진행 중이죠. 현재 그 필수의료 지원법 또는 필수의료 정책 그걸 담당하는 부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이제 봉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장에 있는 우리들의 그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그 당직 문제나 또는 그 휴가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펑크가 났다. 이래서 뭐 의사들이 그거를 일을 안 하고 간 거냐 또는 그 근본적으로 과를 선택을 잘 안 하는 게 문제 아니냐. 그 의사들이 너무 돈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질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명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국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필수료나 이런 게 많이 붕괴가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필수 의료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약간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의료는 필수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피부 성형이라 하더라도 피부과도 그 응급이 있고 성형도 사실 그 이 안면기형이나 또는 뭐 그런 뭐 소화 기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건 필수죠. 그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뇌출혈이다 또는 뭐 심장마비다 또는 뭐 신장병이다. 그 외에 이제 장기별로 그 간 이식도 뭐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꼭 굳이 필수 의료라고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정책이 또 그쪽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은 나머지 과는 또 비필수 의료과냐 이렇게 되면은 불균형이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각 과에서 다 우리도 필수 의료과 지정해 달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윗돌 빼가지고 위에 돌 채워넣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파이가 작기 때문에 그 어떤 의료보험 배정이나 이런 거를 좀 확충을 해야 되고 필수료는 뭐 완전히 기피과라고 하긴 힘들어도 기피과 양상을 띠고 있는 게 내과, 뭐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게 갈수록 그 과를 지원을 안 해요. 여기에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를 이제 꼭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일단 힘들고 그다음에 그 급여가 뭐 일단 다른 과나 이런 급여를 받는 거하고 일단 개업에서 나가서 버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져요. 그리고 또 개업과도 또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다음에 시골로 또 안 가죠. 도시에만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아이도 낳고 또 애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데서 교육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또 선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의사들 수급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과에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 25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술 한 건에 그 머리 여는 수술이 그 정도 돼서 미국에 뭐 한 8분의 1, 일본에 뭐 한 5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원 경영 입장에서도 그런 과를 많이 배치할수록 자기들은 손해가 나서 그 손해를 나는 거를 자기들은 두지를 않죠. 의사들을 일단 좀 덜 뽑는 그렇게 되니까 지원 자체를 안 하게 되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병원 돌아가는 걸 아는 의사들은 전공의들은 지원을 잘 안 하게 되죠. 뭐 신경외과도 100명 있다. 그러면 한 80% 이상은 뭐 척추까지 척추 수술만 많이 한달치 이런 거 그렇게 돌아가면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공립병원, 국공립병원이다 하면 공립병원, 공단이 있는 데 병원, 예를 들어 보훈병원 같은 데서도 의사들이 줄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전국에 6개가 있으면은 6개, 그 6개 그 보훈병원에서 문제가 돈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 부분, 인사권, 경영권, 뭐 예산권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다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중앙공단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직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 모든 거를 관장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 경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의사들의 손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직들은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원내 그런 행정 업무가 뭐 소수에 의해서도 다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단 거기서 낭비가 좀 심하고 그러면서 또 의사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낮아지고 그 요구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약을 하나 좀 구입을 하려고 기구를 좀 구입을 하려고 수술 장비를 구입하려고 병실이나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좀 이거를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공립병원은 다 만연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보험공단 보험병원뿐이 아니라 사실은 전국에 뭐 한 30 몇 개 되는 그런 의료원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그 의료 환경이라는 것이 구성되기가 좀 되게 힘들어요. 힘든 상태에서 이 만약에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또 공공병원을 이제 공공병원을 짓는 거는 좋은데 이게 체질 개선이 되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공공의대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운영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대대적인 이 변화, 이런 공무원들이 갑질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공공의료 1000개를 지어놔도 실제로 그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정책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 좀 낭비 요소를 일단 없애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봐요. 지금 그 PA 문제는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2018년 정도에 이제 한 3, 4년 전에 이걸 해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제가 직접 고발도 하고 대형 병원 상대로 해서 2군데 정도 이제 고발하고 그 이후로 사회적으로 이제 의료계 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꼭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사실 이제 PA를 뭐 합법화를 할 거냐 또는 이게 이제 대책을 논의해 보자. 자기들도 PA를 마구잡이로 합법화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면허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를 간호정책과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때 고발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자. 현재 상태에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해서 했던 것이 그 이제 대형병원을 상대로 불법 피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확하게 저희 뭐 내부적으로는 그 신고센터를 개설을 해가지고 사실 많은 자료들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녹취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내부 고발이에요. 내부 고발이 아니면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증인을 세워야 되거든요. 증인하고 증거를 요구하거든요. 사법부에서는. 내부 고발 하시는 분의 그 신원을 저희가 또 보호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럼에도 그 2건을 했었는데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좀 앞두고 있죠. 그 봐야 되고 앞으로 지금도 이제 들어오는 오고 있어요. 어쨌건 여러 군데가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일단 감별을 하고 있습니다. 감별해서 일단 뭐 앞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런 사업을 하고 나서 사실 병원들이 모 병원 대형 병원이죠 빅5 중에 들어가는 그런 병원에서는 일단 자체적으로 싹 피해를 일단 다 원래 그게 그 간호부 소속이 아니고 진료부 소속인데 뭐 간호부로 바꾸고 뭐 이런 문제를 나름 자체적으로 정화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자체적으로 조심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이 특별히 딱 드러나지는 않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는 자료는 일단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는 해제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 좀 위선적인 상황에 많이 닥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식당에 갔는데 그 전에는 벗고 애기 쓰고 들어가서 바로 벗고 이제 밥 먹는 거 다 떠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눈가리가 아웅식이죠. 그렇게 되는 거는 좀 약간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좀 사실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독감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같이 대처를 해야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 원스톱으로 개원가나 뭐 이런 데서 병원급에서도 바로바로 자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치료제가 좀 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백신 관리, 그다음에 치료제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율적으로 이제 의료계에서 이제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아. 정부에서 이제 질병청에서 너무 이제 과다하게 행정적으로 누르는 거, 이거는 좀 폐단이 좀 많이 큽니다. 뭐 보고를 막 계속 해야 된달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은 좀 낭비가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의료계에서 이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응급실 사고나, 사실은 응급실뿐이 아니고 외래 진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임세원 뭐 교수님, 이런 정신과 그 교수님이 이제 피살 당하시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후진국형 사고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그 어떤 이 자기 구제하려고 하는 뭐 그런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이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특성이 뭐 예를 들어 주치자 감경이나 뭐 이런 이상한 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할수록 우리가 줄여 나가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감정이 뭐 폭발해서 그랬는지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가 야만의 사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항상 주장하기를, 사법부나 이런 데서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확실하게 이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꼭 예를 들어서 뭐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에서 어떤 뭐 검문 검색을 한달지 이런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정도까지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앞에 뭐 검문 검색대를 세우듯이 응급실 정문에는 정말 흉기 같은 거를 엑스레이 검색대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진료하는 사람들이 그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몸도 가벼워야지 이 사람 살리는데 CPR도 할 텐데 거기다가 방검복 뭐 이걸 다 착용할 수 없잖아요. 방탄복 입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경호 요원들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뭐 다 있는 것도 아니에요. 큰 병원들은 있고 밖에서 좀 그 한 명만 들어가게 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사고는 언제든지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사회적인 인식이 또 변화해야 된다. 이것이 응급실에 이 나의 생명도 구하고 남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그런 생명을 구하는 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 정도인데, 그런 장소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의료인에 대한 존경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평범한 같은 동반자이고 같은 친구들이라고 펠로우십을 좀 사회인으로서 펠로우십을 좀 가져야지, 이 존중까지 안 받아도 되니까 일단 가해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그런 슬픈 일이 자꾸 벌어지면 그것 또한 그 의사들의 사기가 아주 많이 꺾이고 위험한 과는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생명수당을 받고 일을 해야 될 정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이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바뀌고 나서 또 아직은 손을 대고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 케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던 것이 이제 변화의 조짐은 있는데 또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감사원 지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불제도를 이상한 방식으로 총액계약제식으로 바꾸려고 한달지,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의료 체계가 지금도 망가져 있는데 여기보다 더 쪼그라들어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피해가 전부 다 국민한테 가거든요. 국민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간호법이랄지, 의료계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호법도 뭐 지금 야당이죠. 지금은 그 야당에서 계속 추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의사들이 다시 한번 또 촉발될 수 있고, 더군다나 또 공공의대 이 부분이 있어. 공공의대에도 이 자꾸 무리하게 각 지역별로 지금 의대를 많이 만든다거나 의료 환경 생태계 자체를 굉장히 교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가도 수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료계랑 충분한 협의,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협의만 하더라도 무리하게 어떤 치적 사업을 위해서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적자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혁을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뭐 퍼주기식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재인 케어를 통해서 뭐 MRI 급여를 시켜가지고 전부 다 사진 찍어주기다. 국가가 무슨 사진관도 아닌데 이렇게 나가는 식의 어떤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 상태에서 더 악화는 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악화되지 않게 이 협의가 돼야 돼요. 협의가 되고 서로 무리하게 이번 정권 내 또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내가 업적을 하나 싹 했다. 또는 입법을 해서 내가 입법 실적을 올리겠다. 이렇게 나가다 보면 국민들이 피해도 보고 의료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교란되고 그 후과는 누가 감당할 거냐. 무책임한 행동들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